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장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다우 지수, S&P 500 지수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이 펼쳐지니까 기분은 좋지만 우리가 그간 좀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간밤에 대한 시장 정리를 한번 해보고 월가에서는 앞으로의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얘기를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나스닥이 2.5% 올라갔습니다. 불과 이번 주 초에 이제 고점 대비 10%가 떨어져서 조정이었는데요. 늘상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회복할지 몰랐죠.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전 고점 대비 한 달 정도 전 대비 한 5% 모자라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우지수는 또 알게 모르게요. 오늘까지 5일 연속 상승하면서 그러니까요. 사상 최고가를 또 계속 가고 있고요. S&P 500도 조금 많이 또 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오늘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상당히 나름 견조하다. 다만 이런 견조함을 느끼지 못하신 분은 일부 성장주에 지금 상당히 비중이 많았던 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그런 분들도 작년이나 금년까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약간 쉬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도 한 66달러 수준. 다만 금은 또 어제 대비 어제는 좀 1,710달러, 20달러였는데 오늘 약간 좀 밀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섹터로 보면 오늘도 대부분의 섹터가 다 올라갔고요. 오늘은 또 기술주가 또 제일 많이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구글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역시 2% 내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은 역시 계속 사실 이거는 대통령 당선 직후 사실 그 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인데요. 아마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하루가 급했던 거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미국 시간으로 보면 오후에 바로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5일날 하면서 바로 이제 일종의 그 코멘트하면서 멘트하는 것들을 라이브로 다 보여주는 현장 중계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흔히 얘기해서 빅6요. 빅6가 다 올랐고요. 테슬라도 역시 반등에 동참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애플이 한 1.7% 올라갔고요. 구글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이끌고 있고, 소위 빅6 중에서는 가장 위에가 있습니다. 가장 살아있고 지금 주가 조정도 깊지 않았고, 지금 이 정도 딱 그림 보시면 3% 올라갔는데 그림 딱 보시다시피 이거 손만 뻗으면 사상 최고가로 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핵심은 역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유튜브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테슬라도 지금 엊그저께 500달러 수준 들어갔었는데 바로 지금 회복을 하면서 지금 오늘도 4% 이상 올라갔습니다. 역시 이렇게 된 것은 10년물 국채가 좀 안정된 모습,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지금 여기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제 지표가 하나 있었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71만 건이 나왔는데요. 예상은 72만 5천 건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소는 긍정적이었고요. 하나 더 섹터별로 보면 그동안 이제 반도체가 반도체 쇼티지 이슈가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좋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이제 중국 반도체 무역위원회가 미국과 소위 무역 긴장 완화를 위한 이제 워킹 그룹을 하기로 했고 이제 협의를 한다 얘기 나오면서 소위 반도체 엔비디아 그리고 AMD 브루트컴이 올라갔고, 항상 미국과 중국의 트럼프 대통령부터 하여튼 중국과의 반도체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퀄컴이거든요. 그래서 퀄컴이 어떤 대표 주자고 미국과 중국과는 그런 때는 항상 대표 주자고 또 5G의 대표 주자인데요. 역시 올해 2월 고점 대비 많이 쉬었거든요. 오늘 역시 3% 이상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도 그런 멘트가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 했는데요. 결국은 1조 9천 달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강조했고요. 특히 여기에는 지금 이런 돈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연방정부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주정부면 주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시티 차원에서면 시 차원에서도 계속 뭔가 좀 하라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공공정책. 그러다 보니 그것이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인프라 있죠. 인프라 투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대체 에너지나 태양광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좀 쉬었던 것들인데요. 오늘 그 클린 에너지 관련된 ETF들이 ETF 자체가 6에서 뭐 10%까지 올라가는 것들이. ETF는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쉬었던 것들인데 역시 인프라 투자에 다 해당되는 것들이 되겠고요. 어저께 소개해드린 인프라의 대표적인 페이브는 오늘도 계속 사상 최고를 가고 있네요. 네.
간밤장에서는 기술주, 반도체주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들이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아마도 국내에서 또 주목을 가장 많이 했던 네네. 그 기업이 하나 있죠. 쿠팡입니다. 쿠팡이 화려한 대비를 마쳤는데요. 일단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80%가 넘는 수준에서 형성이 네네. 됐고 네. 그리고도 뭐 현재 마감 기준으로는 조금 밀렸지만 40%의 급등세를 연출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쿠팡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았는데 오늘 아침에 네. 저 로켓 배송도 받아봤거든요. 참 편리하게 살 수 있게 해준 네. 쿠팡에 감사하면서도 네. 이 주가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어저께 이제 설명드렸을 때 34달러로 예측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역시 이게 웬걸. 디테일링 네. 1달러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35달러 됐습니다. 저는 어저께 590억 달러 정도로 예측했었는데 그 평가 금액이요. 주식 발행수를 좀 더 조정을 해갖고 630억 달러에 그 형성되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630달러면 70조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70조 원이면 네이버로 훨씬 비싼. 네이버가 61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랑 항상 비교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이버가 61조인데 70조 원으로 시장 대비했고요. 첫 거래가 63.50달러가 나왔습니다. 첫 거래입니다. 첫 거래. 첫 거래 63.50달러면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입니다. 1,022억 달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10조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1위는 압도적인 이제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렇죠. SK하이닉스가 뭐 98.5 언저리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 2위였었는데요. 여튼 건 시초가고 지금 뭐 등락 있고 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가격이 오늘 종가가 나온 가격이 49.25달러 같습니다. 이건 제가 잠시 전에 뽑아온 거고 지금 아마 리얼타임으로 보면 49달러 뭐 초반인데 뭐 그 중요한 게 아니겠고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800억 달러 정도 잡힙니다. 800억 달러요. 800억 달러면 이제 90조 원입니다. 90조 원이요. 네, 90조 원 네. 정도 되죠. 어마어마하네요. 1,100, 뭐 네. 2, 30원 되니까 얼추 뭐 정확한 건 틀리겠지만 90조 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다음에 3위에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상장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3위가 되겠고요. 4위랑은 차이가 너무나 벌어져서 이거 쉽지 않습니다. 4위 내리가 쉽지 않죠 현재. 명백한 3위를 좀 네, 차지하고 있게 LG화학이 되는 거겠죠? 66조 원입니다. LG화학이요. 5위가 이제 네이버인데 61조 원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랑 이마트랑 손잡고 엄청 하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네. 그러나 둘이 합해서 65조 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지금 쿠팡이 벗어났는데요.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린 거 없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분들 스스로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안 그래도 쿠팡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받아도 되냐라는 이야기들이 그거는 참 전혀 많은데 상관없어요. 적자랑 흑자랑은 상관없죠. 적자였으면 테슬라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올라갔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성장 기대감. 예, 그리고 앞서 설명이 나왔지만 얼마나 한국에서도 독보적이냐라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어저께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아마존은 어떻게 보면 아마존 이제 갈 만큼 갔다라는 시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안 쓰는 나라 없고 다 이제 퍼졌다는 생각하면 그렇죠. 아마존의 성장수보다 이게 더 있을 거라는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얼핏 맞는데 그러면 이게 보면 이제 PSR도 보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얼추 지금 가격으로 보더라도 지금 6배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거의 알리바바의 조금 아래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따로 안 해봤지만요. 그러면 아마존 7배 정도 PS를 나오는데 중국 사람은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쿠팡은 이제 미국도 진출한다는 얘기하고 다 하고 있고 꿈은 꾸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그 꿈과 그 현실화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 앞서 보면 뭐 유명한 사람들이 다 개인 돈으로 들어가고 막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시각이 또 맞을 수도 있고. 일단 미국에서는 로켓 배송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걸 굉장히 신기하게 로켓 봤을 것 배송이 같아요. 불가능하지만 사실 미국에서 요즘 캐나다에 쓰시는 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요. 요즘 뭐 아주 간단한 것들, 지역에 워낙 많은 것은 뭐 미국에서 여러분 느끼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오전 8시까지 주문하면 오늘 오후 3시까지 갖다 준다. 그런 품목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건 가까운 위치에 그렇죠, 있는 그렇죠. 것만. 네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쿠팡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투자 의견들을 좀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추가해서 아까 마켓컬리도 나오는데 네. 그것도 돈 지금 못 벌 거 아닙니까? 마켓컬리. 예,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 상장하는 것은 이제 쿠팡이 먼저 길을 깔았다는 것도 분명히 있겠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적자 기업들 이렇게 성장성 있으면 해서 우리나라도 테슬라 상장으로 요건으로 카페 수사가 예전에 상장하면 몇 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상장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쿠팡이 거기 갔던 것도 상당한 어떤 논리적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쿠팡에 대한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월가의 시각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이 미국장이 현재는 뭐 강세다, 약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참고할 만한 의견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스캇 레드너란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양책이 통과되고요. 그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 현실화가 투자자 심리 회복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소위 금리가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 수준까지 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이 정상화되는 자연스러운 단계일 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괜찮다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 트레이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감소세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팬데믹 이전의 복귀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건데 현실화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멀었지만 하여튼 그 단계를 조금씩 밟아 나가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시장 발목을 잡고 있지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나름 유명한 분들이지만 오늘 더 유명한 분은 월가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은 바로 펜실바니아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가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의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여러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상당히 긍정론자입니다. 그래서 대척자면 이제 루비니 같은 교수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제 거의 대부분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이고 이분도 역시 미국주의자라고 보시면 미국을 상당히 좋아하는 분인데 이런 얘기죠. 금리 상승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분은 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21 남은 기간이 8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추가 상승 여력이 10에서 12%를 올라갈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에서 12%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4,400 정도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12% 하면 4,600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높게 보는 건데요. 그것은 이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큰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를 보아도 우리가 재밌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불이 피고 있는데 여기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다 얘기를 그렇죠. 이분의 입으로 그런 얘기를 바로 했습니다. 그 영어식으로 그대로 표현했고 불타고 내 기름을 던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오늘의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건 뭐냐면 팬데믹 시기가 나는데 참 오늘이요 딱 1년 된 날이거든요. WHO에서 팬데믹을 딱 선언한 날이 딱 작년 1일 그날을 맞춰서 오늘 더 빨리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월가에 그 백악관에서요. 하여튼 팬데믹 시기에 풀린 돈이 엄청 풀렸고 이번이 세 번째 돈이 풀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어저께도 그 저축률이 지금 중산층이 지금 사상 최고로 올라왔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 그동안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다 썼겠죠. 먹고 사는 썼겠지만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한 10% 있지만 세이빙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번에 받은 것도 세이브하겠다는 사람들이 절대 거의 전 소득층 보면 40%에서 50%는 쓰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평생 갖고 가는 게 없는데 터질 거 아닙니까? 돈을 쓸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팬데믹 시기에 풀렸던 돈의 힘과 그것이 언제 소비로 회복되는 순간이 아직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터지면 시장도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 기업들도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분의 얘기는 경제활동재개에 탄력을 받을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야 되고 당연히 이들이 기술주의 성장주보다 아웃퍼폼, 그러니까 수익이 더 좋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채권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꾸준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어찌됐건 채권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 이동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 그리고 마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안 그래도 외신 통해서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보단 주식이다 이 내용을 확인했었거든요. 네네. 제레미 시겔 교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경제 활동 재개가 이제는 본격화된다라는 기대감만 있었지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는지 우리가 사실 예전부터 꾸준히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투플레이와 관련된 주식들 네네. 눈여겨봐야겠죠. 네, 백투플레이 그 맞는데요. 이제 보면 이제 종목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간도 그러니까 제가 ETF로 다시 한번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가장 지금 요즘 핫한 거는 역시 놀자 먹자거든요. 야놀자 하는 거거든요. 야놀자. 네, 그거죠. 그래서 레전 엔터테인먼트가
SPEJ라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사상 최고가를 가는 그림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간 그 좀 좁혀서 보면 여행 관련된 것만 있습니다. 여행. 근데 여행은 그냥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라 얘네들은 테크가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여행이나 어떤 이런 거 전부 다 그 모바일이나 그런 예약할 때 사이트나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름도 이거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집에 있지 말고 어웨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벌이 어웨이입니다. 이게 웃음이 나올 정도로 이름을 잘 재밌게 지은 거죠, 지금 이들이요. 이름 한 번 들으면 잊지 않겠고요. 또 하나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는 제 생각에 기어는 처음 소개하는데요. 어쨌건 소비자들이 돈을 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게 뭐 그 필수적인 뭐 먹거리도 있을 것이고 임의 소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관련된 소비자들이 사는 것들이 사는 소비자 콘슈머 굿스라는 ETF가 있는데요. IYK입니다. 여기 보면 시계에서 테슬라도 들어가고 나이키도 들어갑니다.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쉽게 선택하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쓰는 HTS에다 나오는 거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거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올해는 어느 정도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경제 활동 재개와 관련된 주식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네. 신흥국을 눈여겨보자라고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뭐 관련해서 언급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근데 신흥국은 사실 이머징 마켓은 작년에는 아웃퍼폼을 많이 했죠. 한국도 작년에 보면 그 S&P 500보다 상대적으로 앞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 들어서 보면 연초 대비만 보겠습니다. S&P 500 6.5% 오늘까지 올라갔는데요. MSC 한국은 이제 보합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이거 제자리 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특히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나오면서 이머징 마켓, 특히 아시아 쪽 이머징 마켓이 약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는데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 기본적인 금리가 올라가면 마치 성장주에 약간이 조금 부진하듯이 이머징 마켓은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이 한국이나 이머징 마켓들이 내수가 없는 상대적 부족한 나라는 항상 느끼는 어려움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딱 나눈 거가 아시아 쪽에서의 지수와 미국의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을 보면 딱 2월부터 이렇게 엇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주가 좀 재미없는 것이 같은 시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미국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벌써 존슨앤존슨 더 1억 달러어치 더 구매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1억 도스를 더 사라고 뭐 얘기하고 이런 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 미국 증시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좀 커져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 어쩌면 당연한 거거든요. 어떤 특정 국가의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 회복되면 그 힘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지금 다시 조금 반등하고 있죠. 물론 장기적인 추세는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달러가 바닥을 쳤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좀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아시아 뭐 다 좋은데 결국은 주시장을 늘 분산 투자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신흥국 시장이 작년엔 좋았지만 올해는 또 미국 시장과 대비되게 오히려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이어가겠습니다.